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하나는 각각 남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경계를 판의 평균 이동 속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린 가에서 남아메리카 판은 서쪽으로 매년 3cm 정도 이동하고 있고, 나그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대략 북서쪽으로 1년에 7cm 정도 이동하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남아메리카 판보다 2배 이상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그림에서 남아메리카 판의 이동 방향대로 AB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았을 때 남아메리카 판의 왼쪽에는 나즈카 판이 있습니다. 요게 그림에서 요 왼쪽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나즈카 판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판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은 대서양 중앙해령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경계 부근에서는 남아메리카 판이 나즈카 판 아래로 섭입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즈카 판이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섭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림에서 역시 이동 방향대로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잘라서 단면을 보았을 때 이 부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판 아래로 섭입해 내려갑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판 자체가 섭입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섭입하는 과정에서 판이 냉각되지요. 냉각돼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침강하면서 판을 섭입대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되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남아메리카 판은 스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남아메리카 판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즈카 판이 내려가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판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침강하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는 2배 정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더 빠릅니다. 기억, 남아메리카 판의 서쪽 경계 부근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해구가 발달하긴 하지요. 나즈카 판이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페루, 칠레 해구가 형성되긴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북쪽에 위치한 판 아래로 섭입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북쪽, 이 부분에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북쪽에 있는 해양판 아래로 섭입해 내려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고려할 때 섭입대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은 남아메리카 판이 오스트레일리아 판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라고 그랬지요.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더 북쪽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스스로 침강하면서 판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동 속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더 큽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2번 그린 가는 서로 다른 세 판 기억, 니은, 디귿의 경계를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x 구간의 지구 내부 구조를 지진파 단층 촬영법으로 측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대륙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 구조 단층 지진파 단층 촬영법으로 촬영한 결과 이 흰 부분은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큰 물질이 섭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X 근처에 있는 이 부분은 니은판이 기억판 아래로 섭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밀도가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니은판은 해양판이고 기억판은 대륙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 부분에서도 디귿판 해양판이라고 그랬는데 해양판이 역시 기억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디귿의 섭입지대, 이 부분은 니은의 섭입지대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자, 기억, 판의 경계 부근에서 기억과 디귿의 밀도차, 기억하고 디귿의 밀도차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밀도 차이가 되기 때문에 크지요. 그런데 니은과 디귿은 같은 해양판이기 때문에 밀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 판의 경계 부근에서 기역과 디귿의 밀도차가 니은, 디귿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역과 니은의 경계는 기역과 니은의 경계에서는 이 해양판, 니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기 때문에 멘틀 대류의 하강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디귿에 대해 대체로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기역은 디귿에 대해서 북서쪽으로 이동한다가 아니고 기역하고 디귿에서 판의 그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은 반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북서쪽으로 이동한다면 기역은 반대로 남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디귿에 대해 대체로 북서쪽이 아니라 남동쪽입니다. 디귿은 기역에 대해 북서쪽으로 이동한다면 맞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역만 맞았습니다. 3번 그림 가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이 판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두 지점 A지점과 B지점을 나는 각각 가장 가까운 판의 경계로부터 AB까지의 지각의 연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지각의 연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판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수직선으로 그으면 됩니다. 기역에서도 수직선을 긋고 니은에서도 B까지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연령을 조사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A지점의 연령을 보면은 판의 경계로부터 H지점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점점 연령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A지점이 해구하고 해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 판의 경계에 해구로부터 A지점으로 가는 동안에 점점 나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 점선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A는 해령과 해구 사이에 위치한 해양판 위에 있는 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A는 대륙판에 위치한다 틀렸지요. 해양판 위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B지점은 판의 경계로부터 B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점점 나이가 0에서 점점 나이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크게 증가한 다음 일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판의 경계는 해령으로 봐야 되죠. 해령에서는 나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니은은 바로 해령에 위치한 발산형 경계 해령이 됩니다. 그리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이와 같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구를 지나서는 이제 대륙판이 존재하지요. 대륙판에서는 나이가 일정하게 되고 해양판보다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갑자기 연령이 크게 증가한 후에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B 지점은 대륙판 위에 위치한 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B와 니은의 사이에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해양판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스곡산맥이 발달한다 틀렸습니다. 해양판 위에 해양 지각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짧아진다. A는 점점 해구 쪽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B지점은 대륙판 위에 있는데 A지점이 점점 해구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A지점이 기역에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AB 사이의 거리는 점점 짧아진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디귿만 맞았습니다. 4번 그린 가는 어느 판의 경계와 판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판의 경계와 호상열도를 이루는 화산암체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게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구간 A' 이렇게 판의 경계를 수직으로
나누는 수직으로 나누는 구간이 AA- 구간입니다. 그리고 BB-는 해구와 나란한 방향으로 나누는 구간이 BB-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의 진원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판이다. AA- 방향으로 단면을 조사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판이 왼쪽에 있는 판 아래로 섭입되기 때문에 니은판의 밀도가 기역판보다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쪽에 A가 되고 이쪽에 A-가 되기 때문에 A-가 속한 니은판이 A가 속한 기역판보다 밀도가 커가지고 니은판이 기역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는 베니어프댓 섭입대가 발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A 지점이 되고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오른쪽 A-가 속해 있는 판이 A가 속해 있는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이 섭입대 부분에서 마그마가 생성돼 가지고 분출해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집니다. 해구와 나란하게. 옳은 거 고르기 이 그림은 AA- 구간의 진원 분포이다. 맞았지요? 니은판이 밀도가 더 크고 기역판이 작아서 니은판이 기역판 아래로 섭입하는 모습이 나타나려면은 AA- 구간으로 단면을 조사해야 나타나게 되고, 진원 분포 또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리고 BB- 구간의 하부에는 베니어프대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BB- 구간은 호상열도하고 해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요. 해구하고 호상열도 사이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밑에 섭입대 베니어프대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호상열도를 이루는 화산암체는 니은판에서 발생한 마그마라고 그랬는데, 니은판이 기역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기역판 아래가 되겠지요. 기역판 아래 하부가 가열돼 가지고 생성되는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판에서 발생한 마그마가 아니라 기역판 하부에서 발생한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5번 그린 칸은 매년 2cm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어느 해령을 이렇게 두 줄로 표시했는데, 매년 2cm씩 오른쪽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AB 구간 해령을 수직으로 자르는 구간이지요. AB 구간에 고지짝이 줄머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AB 구간 사이에 해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가 0으로 표시되어 있고,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저가 확장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고지짝이 역전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단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 지점 A는 지점 B에 대해 서쪽으로 매년 4cm의 속력으로 멀어진다. 우선 이 해령에서 양쪽으로 확장되는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30km, 양쪽으로 30km를 이동하는데 1.0 곱하기 10의 6제곱 100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0km를 100만 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1년에 3cm씩 해저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1년에 3cm씩 이동한다는 것인데, B 지점은 오른쪽으로 해양지각이 확장하는 3cm 더하기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2cm에서 1년에 5cm씩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그리고 A 지점은 해저가 확장되는 속도 1년에 3cm 위에서 서쪽으로 이동되기도 하는데, 해령이 오른쪽 동쪽으로 2cm 이동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면서 확장되는 거지요. 그래서 3cm 왼쪽 서쪽으로 이동하는 속도 3cm 1년에 3cm에서
해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2cm, 매년 2cm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양은 1년에 1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A점과 B점의 그 거리 차이는 1cm에서 5cm로 둬야 되겠죠. 1cm에다가 5cm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점 A는 지점 B에 대해서 서쪽으로 두 속도로 둬였을 때 6cm, 1년에 6cm 속력으로 멀어진다 해야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4cm per 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해령과 C 지점 사이의 거리, 해령과 C 지점 사이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질 것이다. C는 매년 1cm씩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해령은 매년 2cm씩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점점 B가 C 쪽으로 다가오겠지요. 그래서 해령과 C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해령은 동쪽으로 1년에 2cm, 그리고 C지점은 동쪽으로 1cm밖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해령이 매년마다 뺐을 때 2cm 번연에서 1cm 번연을 뺐을 때 매년 1cm씩 다가오게 되겠죠. 해령이 C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령과 C점 사이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질 것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과 해령을 잇는 판의 경계, 해령과 해령을 잇는 판의 경계는 서로 이동 방향이 반대가 돼서 위에 판은 오른쪽 동쪽으로 이동하고 밑에 판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변환단층이 발달하게 되지요.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진도 천발 지진만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보다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디귿 맞았습니다. 6번 그린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지구 내부 물질의 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서로 다른 화산섬이다. 자,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 모식도입니다. 이 부분 바로 일본 해구 쪽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플룸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면은 이 섭입하는 판이 일단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모여지게 되면은 그 무게에 의해서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지요. 근데 차가운 플룸이 가라앉게 되면은 이 외액하고 내액의 경계에 이 부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점이 형성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A 부분, B 부분, C 부분은 모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 현마음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하는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B에서는 해양판이 침각하면서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기억, A는 현마음질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다. A, B, C 모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에 모두 현마음질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와 C의 하부에는 열점이 존재한다. 그렇죠? B하고 C 다 같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부에 열점이 존재합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나에서 해양판에 섭입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차가운 플룸을 형성해서 외곽하고 멘틀 경계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7번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판의 경계를 그리고 나는 지진파 단층 촬영법으로 측정한 x부터 x 구간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린 가에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판이 아프리카 판이지요. 그리고 아프리카 판 위에 유라시아 판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판 옆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는 남극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 사이에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아라비아 판과 요 기억이 아라비아 판인데 아라비아 판과 아프리카 판 사이가 점점 갈라져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새로운 바다 홍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는 멘틀 물질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그림에서도 기억과 니은 사이에 색깔이 검은데 색깔이 검으면은 지진파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밀도가 작은 물질, 그러니까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기억과 니은 사이에도 색깔이 검기 때문에 뜨거운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부분이 되어서 발산형 경계가 형성되게 되지요. 이 부분에서 열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일단 디귿, 니은의 하부에는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일단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맞았습니다. 기억과 니은 사이에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판에 발산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이 일어나는 거 기억도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하부에는 색깔이 밝기 때문에 밀도가 큰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는 밀도가 큰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하부에는 차가워진 플룸이 밀도가 큰 차가워진 플룸이 깊은 곳까지 이 외액하고 멘틀의 경계면까지 이렇게 침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방금 전에 홍해를 기준해 가지고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멀어진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아라비아 판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수정합니다. 홍해를 기준해 가지고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점을 수정합니다. 8번 그림은 어느 고정된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체의 분포 및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화산암체이다. 이 그림은 하와이 열도죠. 하와이 열도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 섬은 C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 부분에 열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점은 멘틀 속에 고정된 마그마의 생성 장소지요. 그리고 열점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섬들, 이런 화산체들이 이 C 부분에 위치한 열점에서 만들어져서 같은 C 지점에서 만들어져서 이동했다면 여기서 마그마가 굳어지기 전에 지구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복각의 크기는 모두 다 같게 됩니다. 같은 열점에서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열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들어진 잔류자기의 복각은 모두 같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섬들은 처음부터 이런 위치에서 형성된 건 아니죠. A의 화산체가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형성된 건 아니고 A 화산체도 실제로는 C 부분에 위치한 열점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 있는 화산체들은 모두 다 같은 C점에 위치한 열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화산체에서 나타나는 복각은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습니다. 고지각의 복각의 절대값은 모두 다 어느 화산체에서든지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C 부근에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판의 경계가 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판의 경계는 해령인데 C에 해령이 위치하는 건 아니지요. 열점이 분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이 지역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면 북북서 방향인데 단위가 100만 년이기 때문에 4340만 년 전에는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한 거 맞지요? 그러나 4340만 년 이후에는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서북서 방향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서북서 방향에 가깝지요.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북북서 방향보다는 서북서 방향에 가깝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9번 그린 가는 어느 판의 경계 주변에서 판의 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마그마 기역, 니은, 디귿 이 부분 보면은 디귿, 니은, 기역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하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와 지구 내부 물질의 용융곡선, 용융곡선은 고체가 액체로 녹는 온도를 표시하는 곡선입니다. A, B, C, A, B, C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중 하나이다. 이 점선 그래프는 화강암하고 유문암은 성분이 같기 때문에 이 점선 A 그래프는 화강암의 용융온도 곡선 또는 유문암의 용융온도 곡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선 이 C는 현무암의 용융온도를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현무암의 용융온도. 그리고 지하의 온도 분포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세 가지 마그마가 다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섭입대 부근에서의 마그마의 생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섭입대 부분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 내려가면서 온도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해양지각 위에 있는 퇴적물 속에 물을 포함하게 하는 광물, 함수광물이라고 하는데 함수광물 속에 포함된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연약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연약권을 구성하는 현무암의 용융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현무암의 용융온도는 점선 C라고 그랬는데 현무암의 용융온도가 B에서 B-로 낮아져 가지고 소문자 B로 용융온도 곡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하의 온도보다 더 낮아져서 현무암은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제일 밑에서 형성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리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이 대륙지각 하부에 있는 물질 유문암이 된다고 그랬죠. 유문암을 누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부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각 하부에 이르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지하의 온도가 A에서 A-로 상승을 해서 대륙지각 하부에 있는 유문암을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니은 부분, 여기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대륙지각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게 되면은 중성 마그마, 결국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어서 지표 밖으로 분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역은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B 과정은 현무암의 용융온도가 물의 영양, 함수광물 속에 포함된 물이 빠져나와서 녹여서 연약권을 구성하는 현무암을 녹여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B 연약권의 용융온도 자체를 낮추게 됩니다. 함수광물에서 빠져나온 물이 연약권에 포함되어 있는 현무암의 용융온도 자체를 낮추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A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해서 지하의 온도를 A에서 A-로
지하의 온도를 요 점선은 화강암의 용융온도 또는 유문암질 암석의 용융온도라고 그랬는데, 지하의 온도를 유문암의 용융온도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유문암질 마그마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안사람질 마그마는 중성 마그마, 니은은 유문암질 마그마는 산성 마그마지요. 산성 마그마일수록 SiO2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 중성 마그마는 산성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적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은 현마음질 마그마인데, 현마음질 마그마는 방금 전에 B에서 B-로 용융 온도가 낮아져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AA- 과정이 아니고 BB- 과정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A- 과정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 가는 판의, 가는 요 그린 가는 방금 전에 섭입돼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형성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섭입되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가는 판의 발산이 일어나는 경계가 아니고 수렴이 일어나는 경계 부근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맞지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10번 그림 가나 다는 태평양의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측정한 지하 온도와 물질의 용융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지하 온도와 물질의 용융 온도 중 하나이고, 가나다는 각각 해령, 열점, 섭입대 부근 중 하나에 해당한다. 물질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하의 온도가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높아야 되지요. 그런데 첫 번째 이 그림과 같이 이 굵은 실선이 지하의 온도인데, 지하의 온도가 물질의 용융 온도, 가는 실선이 물질의 용융 온도인데,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지하의 온도가 낮게 되면은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령 부분에서는 이 점선이 지하의 온도인데, 지하의 온도가 상승을 해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지요. 해령 부분에서는 밑으로부터 뜨거운 멘틀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지하의 온도가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하 얕은 곳에서. 그래서 해령에서는 지하 얕은 곳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열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의 온도가 이 점선 상태에서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지하 깊은 곳, 이 부분은 지하가 깊지요. 지하 깊은 곳에서 지하의 온도가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높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해령보다 깊이가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섭입대 부근에서는 반대로 이 점선 물질의 용융 온도가 이 굵은 실선 지하의 온도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질의 용융 온도 하강에 의한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섭입대 부근에서는 하강하는 해양판에서 온도 압력이 높아질 때 물이 빠져나와서 그 주위의 연약권에 용융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의 온도보다 물질의 용융 온도가 낮아져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가 그림은 이 그림에서 이 해령 부분에서 형성되는 마그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A 그래프가 바로 지하의 온도고, B 그래프는 물질의 용융 온도가 되지요.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열점에서 역시 지하의 온도가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더 높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굵은 실선이 지하 온도고 가는 실선이 물질의 용융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는 이 그림에서 섭입대 부근에 해당되지요. 섭입대 부근에서는 물질의 용융 온도가 이 점선과 같이 이렇게 낮아져서 지하의 온도보다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기역,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가지역, 가지역은 해령인데 이 부분 지하의 온도가 물질의 용융 온도보다 높아지는 깊이가 얕지요. 그리고 열점에서는 지하의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아지는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깊다가 아니고 얕답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암석권의 평균 두께는 가지역, 가지역이면 해령이기 때문에 해양지각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다지역은 이 섭입대 부분이기 때문에 대륙지각 근처가 됩니다. 그래서 암석권의 평균 두께는 가지역보다 다지역이 두껍다. 맞았지요? 그 다음 디귿, 다지역의 하부에서는 다지역은 섭입되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차가운 풀름이 하강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11번 그림 가완하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용두암을 이루는 암석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염기성 암과 산성암 중 하나이다. 설악산 울산바위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강암은 산성암이지요. 산성암이고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는 심성암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암석을 관찰했을 때 이와 같이 입자가 굵게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조립질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주도 용두암은 현무암이지요. 현무암은 염기성암입니다. 염기성암이면서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돼서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입자가 가는 세립질 조직을 보입니다. 기억, 어두운색 광물의 함량, 어두운색 광물의 함량은 염기성암인 현무암이 더 많지요. 감남석이라든가 휘석, 또 이제 흑운보라든가 이런 광물들이 검은색 광물인데 검은색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장석, 밝은색 광물보다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두운색 광물의 함량은 염기성암은 많고, 그 다음에 화강암은 검은색 광물의 함량이 적지요. 대신에 석영이라든가 정장석, 사장석, 밝은색 광물의 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두운색 광물의 함량은 A, 화강암이 B, 현무암보다 많다가 아니고 적다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암석이 생성될 당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질수록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리지요. 그래서 심성암에 해당되는 화강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고 화산암에 해당되는 현무암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A, 화강암이 B, 현무암보다 느리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A와 B 모두 마그마가 냉각되어 굳어질 때 잔류자기가 형성된다. A와 B, 그러니까 화강암하고 현무암 모두 화성암이지요. 그래서 마그마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굳어지는 그 냉각 과정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성광물, 쉽게 자기력을 띠는 광물이 자성광물인데 이 자성광물은 지구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화돼 가지고 그 당시에 지구자기장의 방향대로 잔류자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2번 다음은 도봉산과 한탄강 주변의 화성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봉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 기억, 암석, 이 암석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암석의 색이 밝고 화강암은 또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는 심성암이기 때문에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 그리고 정상부근의 화성암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간 구조, 이런 것을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형성된 화강암이 지표 밖으로 노출되면 압력 감소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표면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가는 전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전리가 바로 판상 전리입니다. 그리고 한탄강은 현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디귿 현마음의 색이 어둡지요. 어둡고 광물 입자 현마음은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되어서 굳어지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빨라서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세립질 조직. 그리고 암석 절벽에 이 그림에서와 같이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구조, 이런 것을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구조를 주상절리라고 하죠. 주상절리가 보인다. 기억은 그러니까 화강암은 디귿 현마음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다. 맞죠? 여기에 그 광물 입자의 크기가 크다고 그랬고 현마음은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가는 구조 판상절리라고 그랬죠. 니은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후에 땅속 깊은 곳에 있던 화강암이 지표 밖으로 노출되어야만 만들어지지요. 그래야만 압력 감소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돼 가지고 표면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이 먼저 생성이 되고 나서 판상절리는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틀렸지요. 풍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구조 주상절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융기할 때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판상절리에 관한 내용이고, 이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되어서 굳어질 때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수축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에서 갈라져서 만들어지는 전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